마닐라, 필리핀 최대 도시. 인구 1,400만 명이 살아가는 이곳에서 매일 밤 3만 명의 콜센터 직원들이 불을 켭니다. 그들의 고객 중 40%가 한국인입니다. 빨리빨리요. 언제 도착해요? 지금 확인해 주세요. 한국 고객들의 재촉은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필리핀 직원들은 웃으며 답합니다. Yes, sir. 체킹 now.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주문한 물건은 정말로 빨리 옵니다. 이틀이면 마닐라까지, 사흘이면 민다나오 섬까지.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걸까요? 통계가 말합니다. 한국의 물류 배송 시스템은 세계 2위입니다. 새벽 배송 성공률 98%, 당일 배송 커버리지 인구의 70%, 이커머스 시장 규모 200조 원. 작은 나라가 만든 거대한 속도의 혁명입니다. 필리핀 청년들은 묻습니다. 한국은 왜 이렇게 빠를까?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그리고 한 청년이 깨닫습니다. 한국의 빠름은 조급함이 아니었다고. 그것은 다른 사람을 기다리게 하지 않으려는 배려였다고. 마닐라 콜센터에서 일하는 28세 청년 미구엘 산토스. 그가 한국을 통해 배운 시간의 의미. 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전 미구엘 산토스예요. 28살 마닐라의 대형 콜센터에서 일하고 있어요. 정확히는 밤에 일하고 낮에 자는 삶이죠. 왜냐하면 제 고객들은 대부분 한국에 있거든요. 한국 시간으로 낮 9시는 필리핀 시간으로 밤 8시예요. 그래서 전 저녁에 출근해서 새벽에 퇴근해요. 해가 지면 일하고 해가 뜨면 자는 거예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몸의 리듬이 완전히 깨졌거든요. 낮에 자려고 하면 밖이 너무 시끄러웠어요. 아이들 뛰어다니는 소리, 차 지나가는 소리, 노점상들 외치는 소리. 마닐라는 절대 조용한 곳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월급은 괜찮았어요. 필리핀 평균 월급의 2배 반 정도 되니까요. 한 달에 25,000페소. 한국 돈으로 약 60만 원 정도 되죠. 필리핀에서는 꽤 괜찮은 월급이에요. 그래서 버텼어요.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으니까요. 아버지는 5년 전에 심장병으로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시장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세요. 동생 둘은 아직 대학생이고요. 콜센터 일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꽤 복잡해요. 고객이 전화하면 받고, 문제를 파악하고, 시스템을 확인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친절하게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통화는 녹음되고 평가받죠. 하지만 한국 고객들은 특별했어요. 정말로요. 안녕하세요. 쿠팡 고객센터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전화가 걸려왔어요. 밤 9시, 제 근무가 시작된 지 1시간쯤 됐을 때였어요. 저기요, 제가 어제 저녁에 주문한 거 있잖아요. 아직도 안 왔는데요. 목소리가 급했어요. 한국 사람들 특유의 빠른 말투였죠. 고객님, 주문번호 알려주시겠어요? 주문번호요? 어디 있더라? 잠깐만요, 찾아볼게요. 전 침착하게 기다렸어요. 필리핀 사람들은 기다리는데 익숙하거든요. 평생을 기다리며 살아왔으니까요. 아, 찾았다. 32689740. 전 컴퓨터에 번호를 입력했어요. 화면에 주문 정보가 떴어요. 고객님, 확인해보니 현재 배송 중이에요. 오늘 오후 5시까지 도착 예정이에요. 오후 5시요? 너무 늦은데요? 어젯밤에 주문했는데 아직도 안 왔어요. 새벽 배송 아니에요? 전 화면을 자세히 봤어요. 고객님, 주문하신 시간이 자정 넘어서였어요. 그래서 새벽 배송이 아니라 당일 배송으로 처리됐어요. 그래도 오늘 안에는 받으실 수 있어요. 에이, 그럼 어떡해요? 오늘 오전에 필요했는데. 더 빨리 안 돼요? 전 웃음을 참았어요. 자정에 주문하고 오전에 받으려고 하다니. 하지만 목소리로는 티를 내지 않았어요. 죄송하지만 배송 일정은 변경이 어려워요. 하지만 오후 5시면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알았어요. 그럼 오늘 꼭 와야 해요. 안 오면 환불 요청할 거예요. 네, 고객님. 걱정 마세요. 꼭 도착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전 헤드셋을 벗고 한숨을 쉬었어요. 옆자리 동료 카를로스가 웃으며 물었어요.
또 한국 고객이었지? 응. 자정에 주문하고 오전에 받으려고 하더라. 하하, 한국 사람들은 정말 기다림을 못하는 것 같아. 여기 필리핀이었으면 한 달은 기다려야 하는데. 카를로스는 32살, 전보다 4년 선배예요. 이 일을 7년째 하고 있죠. 카를로스, 근데 진짜 신기한 게 한국에서는 정말로 그렇게 빨리 온대? 새벽에 주문하면 저녁에 오고, 저녁에 주문하면 다음날 새벽에 온대. 그러게. 대체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거야? 마법이라도 쓰나? 전 웃었어요. 시스템이겠지. 돈도 많이 들어가고. 우리나라는 언제쯤 저렇게 될까? 글쎄. 10년? 20년? 카를로스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어쩌면 평생 못 될 수도 있지. 우리는 필리핀이니까. 그 말에 뭔가 씁쓸함이 느껴졌어요. 맞아요. 우리는 필리핀이에요. 정전이 일상인 나라. 교통이 마비된 나라. 모든 게 느린 나라.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어요. 정말 그게 우리의 운명일까요? 아니면 우리도 바꿀 수 있는 걸까요? 교대 시간이 됐어요. 새벽 4시. 전 가방을 메고 콜센터를 나섰어요. 밖은 아직 컴컴했어요. 거리엔 노숙자들이 골판지를 깔고 자고 있었고 몇몇 노점상들이 아침 장사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갔어요. 10분 정도 걸려요. 거리는 어둡고 가로등은 반만 켜져 있고 곳곳에 쓰레기가 널려 있었어요. 한국은 어떨까요? 새벽 4시에도 거리가 깨끗하고 밝을까요? 아마 그럴 거예요. 인터넷에서 본 서울 야경은 정말 아름다웠거든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렸어요. 20분쯤 지났을까요? 낡은 버스 한 대가 왔어요. 연기를 뿜으며 덜컹거리는 버스. 전 올라타서 빈자리에 앉았어요. 버스는 천천히 움직였어요. 마닐라의 교통은 언제나 최악이에요. 새벽인데도 차가 막혀요. 트럭, 지프니, 택시, 오토바이. 모두가 좁은 도로에서 싸우듯이 달려요. 전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이 버스를 타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마 미쳐버릴 거예요. 빨리빨리 하는 사람들이 이 느린 속도를 견딜 수 있을까요? 버스 안라디오가 켜져 있었어요. 아침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국제뉴스입니다. 한국의 새벽 배송 시스템이 전 세계 물류업계의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미국의 아마존, 중국의 알리바바도 한국의 쿠팡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 있다는데요. 전 귀를 기울였어요. 한국은 이미 10년 전부터 당일 배송 시스템을 구축했고 5년 전부터는 새벽 배송이 가능해졌습니다. 고객이 밤에 주문하면 다음날 새벽 7시 전에 문 앞에 물건이 도착합니다. 이런 속도는 세계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리포터가 계속 말했어요. 특히 주목할 점은 한국의 좁은 국토가 오히려 장점이 되었다는 겁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고속도로로 4시간. 전국 어디든 반나절이면 도달할 수 있는 거리죠. 여기에 첨단 물류 시스템, 스마트 배송 기술, 그리고 헌신적인 배송 기사들이 더해져 이런 기적이 가능해졌습니다. 버스가 또 멈췄어요. 신호등도 아닌데 차들이 꽉 막혀 있었어요. 어디선가 사고가 났나 봐요. 전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우리도 저렇게 움직일 수 있을까? 옆에 앉은 할아버지가 들었는지 물었어요. 무슨 소리 하니, 젊은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혼잣말이에요. 할아버지가 웃었어요. 한국 이야기하는 거지? 라디오에서 나오는. 네, 그렇네요. 한국은 대단한 나라야. 내가 젊었을 때는 한국도 가난했는데 이제는 우리보다 훨씬 잘 살지. 할아버지도 아세요? 물론이지. 60년대에는 한국이 필리핀보다 못 살았어. 우리가 아시아에서 일본 다음으로 잘 살았거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나? 한국은 선진국이 되고 우리는 여전히 여기 있지.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아쉬움이 묻어났어요. 왜 그렇게 된 걸까요? 글쎄, 여러 이유가 있겠지. 하지만 가장 큰 차이는 태도야. 한국 사람들은 빨리 움직여. 우리는 천천히 가지. 마냥 기다리기만 하고. 기다리는 게 나쁜 건가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어요. 나쁘진 않아. 그냥 다른 거지.
하지만 세상은 빠른 사람들을 기다려주지 않아. 그게 문제야. 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창밖을 봤어요. 버스는 여전히 느렸어요. 집에 도착한 건 새벽 6시 반이었어요. 버스로 2시간 반 걸렸어요. 35km 거리인데 말이에요. 만약 한국이었다면 30분도 안 걸렸겠죠. 그 생각을 하니 한숨이 나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동생 안젤로가 거실에서 자고 있었어요. 23살 대학교 3학년이에요. 컴퓨터공학을 전공하고 있죠. 근데 책상 위에 뭔가 있었어요. 큰 박스. 갈색 테이프로 꽁꽁 쌓여 있는 박스. 전 조용히 다가가서 라벨을 봤어요. 메이드 인 코리아. 발송지 서울특별시. 한국에서 온 거네요. 안젤로가 주문한 게임용 그래픽 카드였어요. 열흘 전에 주문했는데 벌써 왔어요. 박스를 자세히 봤어요. 깔끔하게 포장되어 있고 모서리 하나 상하지 않았어요. 스티커에는 배송 정보가 상세하게 적혀 있었어요. 서울 강남구 출고, 마이너스 인천공항 화물터미널, 마이너스 마닐라, 니노이 아키노 국제공항 마이너스 세관 통과, 마이너스 마닐라, 택배센터 마이너스 최종 배송 완료. 불과 7일 만에 한국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3,200km를 넘어서요. 비행기로 4시간 거리지만 실제 물류로는 엄청난 거리죠. 전 미소를 지었어요. 한국 사람들의 속도는 우리에게 기다림을 줄여주는 선물이구나. 안젤로가 눈을 떴어요. 형, 왔어? 그래픽카드 왔나? 응, 왔어. 한국에서. 와, 진짜? 빨리 뜯어보자. 안젤로가 벌떡 일어나서 박스를 뜯기 시작했어요. 안에서 또 다른 박스가 나왔어요. 이중 포장이었죠. 그만큼 소중하게 다뤘다는 거예요. 안쪽 박스를 열자 반짝이는 그래픽카드가 나타났어요. 엔비디아 RTX 4000 시리즈. 최신 모델이었어요. 형, 이거 봐. 포장 정말 깔끔하다. 역시 메이드 인 코리아야. 얼마 줬는데? 2만 페소. 근데 필리핀에서 사면 3만 페소야. 1만 페소나 싸. 2만 페소면 한국 돈으로 약 50만 원이에요. 안젤로가 아르바이트에서 4개월 동안 모은 돈이죠. 그리고 품질도 확실해. 한국 제품은 분량이 거의 없거든. 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한국 제품은 품질이 좋기로 유명해요. 삼성, LG, 현대. 모두 세계적인 브랜드죠. 형, 한국은 진짜 대단한 것 같아. 배송도 빠르고 기술도 좋고 모든 게 완벽해. 완벽하진 않겠지. 그들도 문제는 있을 거야. 그래도 우리보다는 훨씬 나아. 형도 인정하잖아. 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인정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형, 나 나중에 한국 가서 일하고 싶어. 거기 가면 돈도 많이 벌고 기술도 배우고. 쉽지 않을 거야. 비자도 어렵고 언어도 배워야 하고. 알아? 그래도 꿈은 꿀 수 있잖아. 전 동생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젊은 꿈. 나도 저 나이 때는 그랬죠. 하지만 현실은 달라요. 필리핀 사람이 한국에서 일하려면 정말 어려워요. 대부분은 공장이나 농장에서 힘든 일을 하죠. 사무실에서 일하려면 엄청난 실력이 필요해요. 며칠 뒤, 전 시골에 있는 할아버지를 보러 갔어요. 어머니의 아버지, 제 외할아버지예요. 마닐라에서 버스로 5시간 거리에 있는 작은 마을이에요. 할아버지는 낡은 집에서 혼자 살고 계셨어요. 할머니는 3년 전에 돌아가셨고, 할아버지는 작은 과수원을 가꾸며 사세요. 미구엘 왔구나. 네,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할아버지는 마당에서 망고 나무를 보고 계셨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한참 동안 그냥 서서 나무를 보고 계셨어요. 할아버지, 뭐 하세요? 망고 나무를 보고 있단다. 이 나무는 네가 태어났을 때 심은 거야. 이제 28년 됐지. 전 나무를 올려다봤어요. 크고 튼튼한 나무였어요. 망고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어요. 이 나무가 여기까지 자라는데 28년 걸렸어. 천천히 한 해 한 해 자랐지. 서두르지 않았어. 할아버지, 그게 무슨 의미예요? 할아버지가 저를 보며 웃었어요. 미구에라, 너는 늘 바쁘게 사는구나.
도시에서 밤낮 바꿔가며 일하고 한국 사람들 전화 받느라 할 수 없어요, 할아버지. 돈을 벌어야 하니까요. 그래, 그것도 중요하지. 하지만 서두르지 마라. 인생은 기다림으로 익는단다. 기다림이요? 할아버지가 나무를 가리켰어요. 이 나무처럼 빨리 크려고 하면 뿌리가 약해져. 천천히 자라야 튼튼해지지. 인생도 마찬가지야. 전 웃었지만 마음속엔 복잡한 생각이 맴돌았어요. 기다림은 여유일까요? 낭비일까요? 한국 사람들은 기다림을 싫어해요. 뭐든 빨리빨리 해요. 그래서 성공했어요. 50년 만에 가난한 나라에서 선진국이 됐어요. 하지만 필리핀은요? 우리는 천천히 살아요. 기다림을 즐겨요. 마냥 망고 나무처럼. 그래서 아직도 가난한 걸까요? 할아버지, 근데 한국은 빨리 움직여서 성공했잖아요. 우리도 빨리 움직여야 하는 거 아닐까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어요. 한국이 빠른 건 맞아. 하지만 그들도 대가를 치렀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경쟁이 치열하고 행복도가 낮대. 뉴스에서 봤어. 그래도 가난한 것보단 낫지 않나요? 그건 내 생각이고. 나는 천천히 가도 괜찮다고 봐. 중요한 건 어디로 가느냐지. 얼마나 빨리 가느냐가 아니야. 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할아버지 말씀도 맞고 제 생각도 맞는 것 같았어요. 정답이 뭘까요? 마닐라로 돌아온 다음 주 제 인생이 바뀔 일이 생겼어요. 제 이메일에 메시지가 하나 왔어요. 발신자는 한국 기업이었어요. 미구엘 산토스님께. 저희는 한국의 글로벌 이커머스 기업 지마켓입니다. 귀하의 이력서와 업무 실적을 검토한 결과 저희 필리핀 원격 고객 지원팀 시니어 상담원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면접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관심 있으시면 회신 부탁드립니다. 전 화면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어요. 한국 기업이요? 직접 채용이요? 시니어 상담원이요? 지금 다니는 콜센터는 아웃소싱 회사예요. 여러 기업의 고객을 대신 받아주는 거죠. 하지만 한국 기업 직접 채용이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월급도 더 높고 복지도 좋고 커리어도 쌓을 수 있어요. 전 손을 떨며 답장을 썼어요. 네, 면접 보고 싶습니다.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흘 뒤 화상 면접이 있었어요. 컴퓨터 앞에 앉아서 한참을 긴장하며 기다렸어요. 셔츠를 새로 다려 입고 머리도 깔끔하게 빗고 배경도 정리했어요. 시간이 됐어요. 화면이 켜졌어요. 한국인 남자 3명이 나타났어요. 모두 정장을 입고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미구엘 씨. 저는 김민수 팀장입니다. 옆에는 박준호 과장님, 그리고 이수진 파트장님이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 한국어는 완벽하진 않지만 4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어요. 업무상 필요했거든요.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전 준비한 대로 말했어요. 저는 미구엘 산토스입니다. 28세이고 마닐라 콜센터에서 4년 동안 일했습니다. 주로 한국 고객을 담당했고 고객 만족도는 항상 95% 이상을 유지했습니다. 한국어는 토픽 5급이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많이 공부했습니다. 김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인상적이네요. 그럼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한국 고객과 필리핀 고객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나요? 전 잠시 생각했어요. 솔직하게 말해야 할까요? 가장 큰 차이는 속도입니다. 한국 고객들은 빠른 해결을 원해요. 기다리는 걸 싫어하죠. 반면 필리핀 고객들은 좀 더 여유가 있어요. 천천히 설명해도 괜찮아 해요. 그럼 어느 쪽이 더 어렵나요? 둘 다 어려워요. 하지만 다른 방식으로요. 한국 고객은 빠르게 대응해야 해서 긴장감이 있고 필리핀 고객은 오래 설명해야 해서 인내심이 필요해요. 박 과장이 물었어요. 한국 기업 문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 조심스럽게 답했어요. 한국 기업은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들었어요. 빨리빨리 문화가 있죠. 저는 그게 좋다고 생각해요. 목표가 명확하고 결과도 빠르게 나오니까요. 물론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배우고 싶어요. 이수진 파트장이 미소를 지으며 물었어요. 한국에 가본 적 있나요?
아니요, 아직 없어요. 하지만 정말 가고 싶어요. 온라인으로만 봤는데 정말 멋진 나라 같아요. 가게 되면 뭘 가장 보고 싶으세요? 음, 물류센터요. 세 명이 다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물류센터요? 네. 어떻게 그렇게 빠른 배송이 가능한지 직접 보고 싶어요. 제가 매일 한국 고객들한테 배송 관련 전화를 받거든요. 그 시스템이 정말 궁금해요. 김 팀장이 웃었어요. 재미있는 대답이네요. 대부분 사람들은 명동이나 강남 같은 관광지를 말하는데 그것도 보고 싶지만 저는 한국이 어떻게 그렇게 빠른지가 더 궁금해요. 면접은 45분 동안 계속됐어요. 제 경력, 한국어 능력, 문제 해결 능력, 팀워크 경험, 모든 걸 물어봤어요. 마지막에 김 팀장이 말했어요. 좋은 면접이었습니다. 일주일 안에 결과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회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화면이 꺼졌어요. 전 의자에 기대 앉아 깊은 숨을 쉬었어요. 손에 땀이 가득했어요. 7일 뒤 합격 통보를 받았어요. 월급은 지금보다 80%나 높았어요.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거예요. 전 너무 기뻐서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니에게 전화했어요. 엄마, 나 한국 회사에 합격했어. 정말? 아들 축하한다. 월급도 엄청 올라. 이제 엄마 가게 확장할 수 있어. 어머니가 우셨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전세 직장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여전히 밤 근무였지만 모든 게 달랐어요. 첫날, 김민수 팀장이 화상으로 환영 인사를 했어요. 미구엘 씨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팀의 시니어 상담원이에요. 감사합니다, 팀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팀은 빠르게 일합니다. 고객이 문의하면 3분 안에 1차 답변을 해야 해요. 복잡한 문제도 10분 안에 방향을 제시해야 하고요. 그리고 메일 처리 건수와 만족도가 평가됩니다. 이해하셨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는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빠르게 시도하고, 빠르게 배우고, 빠르게 개선하는 게 중요해요. 일은 정말 빨랐어요. 이전 직장에서는 고객 문의에 평균 7분 정도 걸렸는데, 여기서는 3분이 기준이었어요. 처음 일주일은 정말 정신없었어요. 전화 끊기 무섭게 다음 전화가 왔어요. 이메일도 끊임없이 왔어요. 쉴 틈이 거의 없었어요. 하지만 신기한 게 적응이 됐어요. 몸이 그 속도에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생각도 빨라지고, 손도 빨라지고, 판단도 빨라졌어요. 2주가 지나고, 김 팀장이 다시 연락했어요. 미구엘 씨, 2주간 업무 정말 잘하셨어요. 응답 속도는 팀 평균보다 빠르고, 정확도는 98%예요. 고객 만족도도 96%고요. 감사합니다. 솔직히 필리핀 팀원 중에서 제일 빠른 것 같은데요? 한국인 직원들이랑 비교해도 뒤지지 않아요. 전 웃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잡했어요. 한국인처럼 빠르다는 말. 그게 칭찬인가요? 제가 필리핀 사람답지 않다는 건가요? 아니면 한국 방식이 정말 옳다는 건가요? 그날 밤, 전 카를로스에게 전화했어요. 옛날 동료예요. 카를로스, 나야. 오, 미구엘. 잘 지내? 한국 회사는 어때? 빨라. 정말 미친 듯이 빨라. 견딜만해? 응. 그게 신기한 게 적응이 돼. 처음엔 죽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괜찮아. 너 변한 거 아냐? 한국인 됐어? 전 웃었어요. 글쎄, 모르겠어.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해. 빠르게 일하는 게 나쁘지 않아. 오히려 성취감이 있어. 그래도 우리 필리핀 스타일을 잊으면 안 돼. 천천히 여유롭게. 알아. 잊지 않을게.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서 생각했어요. 정말 잊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전 이미 변하고 있는 걸까요? 한 달이 지났어요. 전 완전히 적응했어요. 빠른 속도, 정확한 응대, 즉각적인 문제 해결. 제 실력은 눈에 띄게 늘었어요. 하지만 가끔 한국 팀과 화상회의를 할 때면 문화 차이가 느껴졌어요. 어느 날 새로운 서비스 론칭 회의가 있었어요. 한국 본사에서 신규 서비스를 출시하는데 필리핀 팀도 준비해야 한대요. 김 팀장이 말했어요.
이번 주 안에 매뉴얼 숙지하시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실전 투입됩니다. 준비 기간은 5일입니다. 전 손을 들었어요. 팀장님, 5일은 좀 빠듯한 것 같은데요. 매뉴얼이 100페이지가 넘어요. 제대로 숙지하려면 최소 2주는. 미구엘 씨 일정이 정해져 있어요. 한국 본사에서 다음 주 월요일 론칭하기로 했거든요. 변경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수하면 고객한테 피해가 가잖아요. 좀 더 시간은 없어요. 빠르게 배우고 빠르게 적응하는 수밖에요. 미구엘 씨도 지난 한 달 동안 잘 적응했잖아요. 이번에도 할 수 있어요. 전 입을 다물었어요. 할 말이 없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저랑 같은 팀인 필리핀 직원 마리아가 말했어요. 미구엘, 너무 빠른 거 아니야? 우리가 로봇도 아니고.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근데 어쩔 수 없잖아. 한국 본사 결정이야. 한국 사람들은 맨날 빨리빨리야. 사람 생각은 안 하고. 그것도 그들의 문화니까. 문화? 이건 무리한 거야. 5일 만에 100페이지를 다 배우라고? 마리아가 화가 난 표정이었어요. 저도 이해가 됐어요. 정말 빠듯했거든요. 하지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전 그날부터 매뉴얼을 파고들었어요. 밤새 공부하고 동영상 강의를 보고 노트에 정리했어요. 5일 동안 하루에 4시간만 자고 나머지는 공부했어요. 힘들었지만 해냈어요.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서비스가 론칭됐어요. 첫날은 혼란스러웠어요. 고객 문의가 폭주했고 우리는 정신없이 응대했어요. 하지만 이틀쯤 지나니 안정됐어요. 우리 팀은 해냈어요. 김 팀장이 메시지를 보냈어요. 미구엘 C팀,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덕분에 무사히 론칭 완료했어요. 한국 본사에서도 칭찬이 많았어요. 전 기뻤지만 동시에 생각했어요. 이렇게 빠르게만 가면 언젠가 무너지는 거 아닐까? 4주가 지났어요. 어느 날 밤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불이 나갔어요. 정전이었어요. 마닐라에서는 자주 있는 일이죠. 특히 여름철엔 전력 수요가 늘어서 자주 끊겨요. 컴퓨터가 꺼졌어요. 모니터가 꺼졌어요. 에어컨이 멈췄어요. 모든 게 멈췄어요. 콜센터 안이 깜깜해졌어요. 비상등만 깜빡였어요. 동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또 정전이야? 언제 돌아올까? 에이, 일 못하겠네. 전 핸드폰 불빛으로 주변을 비췄어요. 모두가 당황하고 있었어요. 마리아가 옆에서 말했어요. 미구엘, 이런 날은 그냥 쉬는 날이야. 정전이 몇 시간 갈지 모르잖아. 근데 고객들은 어떻게? 전화 계속 올 텐데. 다른 센터에서 받겠지. 어차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맞는 말이었어요. 전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요. 전 창밖을 봤어요. 온 동네가 깜깜했어요. 가로등도 건물 불빛도 모든 게 꺼져 있었어요. 핸드폰만 간신히 배터리가 남아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이런 어둠 속에서도 기다릴 수 있을까? 그때 핸드폰에 알림이 떴어요. 시스템 복구 완료. 한국 서버 연결 체계. 백업 시스템으로 전환됨. 전 놀라서 핸드폰을 봤어요. 회사 앱이 다시 작동하고 있었어요. 필리핀 전기는 끊어졌는데 한국 서버는 살아 있었어요. 아, 맞다. 한국 본사에는 백업 서버가 있다고 했어요. 필리핀 센터가 다운되면 자동으로 한국이나 다른 나라 센터로 연결된다고. 전 핸드폰으로 시스템에 로그인했어요. 작동했어요. 느리지만 일할 수는 있었어요. 마리아, 핸드폰으로 일할 수 있어. 진짜? 어떻게? 한국 서버가 살아있어. 백업 시스템이래. 와, 대단하다. 정전인데도 일할 수 있어? 맞아요. 한국 사람들은 이런 상황도 대비하고 있었어요. 정전이 돼도 서버는 돌아가고 시스템은 작동하고 일은 계속되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어요. 한국 사람들은 기다림을 없애려는 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기다리지 않아도 되게 만들어주는 거였어요. 정전이 돼도 배송은 계속되고 밤중에 주문해도 아침에 도착하고 문제가 생겨도 즉시 해결되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1시간 반쯤 지나서 전기가 돌아왔어요. 불이 켜지고 컴퓨터가 다시 켜졌어요.
전 바로 로그인해서 업무를 재개했어요. 김 팀장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미구엘 씨, 정전됐다면서요? 괜찮으세요? 네, 지금은 괜찮아요. 다시 연결됐어요. 고생 많으셨어요. 백업 시스템 작동 잘 됐나요? 네, 잘 됐어요. 덕분에 핸드폰으로도 일할 수 있었어요. 다행이네요. 우리는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항상 백업을 준비해요. 어떤 일이 있어도 고객을 기다리게 하면 안 되니까요. 전 그 메시지를 읽으며 뭉클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고객을 기다리게 하면 안 된다. 그게 한국의 철학이었어요. 빨리빨리는 조급함이 아니었어요. 배려였어요. 몇 달이 더 지났어요. 전 일에 완전히 적응했고, 이제는 팀을 이끄는 역할도 맡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김 팀장이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미구엘 씨, 다음 달에 한국 본사 출장 가시겠어요? 2주 정도 교육 받으러요. 한국 출장이요? 전 한 번도 한국에 가본 적이 없었어요. 아니, 필리핀을 벗어나 본 적도 없었어요. 정말요? 제가요? 네. 미구엘 씨 업무 실적이 좋아서 본사에서 직접 보고 싶대요. 그리고 한국 시스템을 직접 보면 업무 이해도 더 높아질 거예요. 가고 싶어요. 정말 가고 싶어요. 좋아요. 그럼 준비하세요. 항공권이랑 호텔은 회사에서 제공하고 비자 신청도 도와드릴게요. 전 너무 기뻐서 소리를 질렀어요. 한국이요? 제가 매일 전화로만 듣던 그 나라에 직접 가게 되다니. 어머니에게 전화했어요. 엄마, 나 한국 간다. 정말? 아들, 조심해서 다녀와. 동생 안젤로에게도 말했어요. 형, 진짜? 부럽다. 나도 가고 싶은데. 나중에 너도 갈 수 있을 거야. 한 달 동안 열심히 준비했어요. 비자를 받고 짐을 쌌어요. 처음 가는 해외여행이라 긴장됐어요. 드디어 출발일이 왔어요. 니노이 아키노 국제공항. 전 큰 가방을 끌고 공항에 들어갔어요. 체크인하고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고 탑승구로 갔어요. 모든 게 신기했어요. 비행기에 올랐어요. 창가 자리였어요. 이륙하자 마닐라가 점점 작아졌어요. 제가 28년 동안 살아온 도시가 구름 아래로 사라졌어요. 4시간 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어요. 공항 문을 나서는 순간 놀랐어요. 모든 게 깨끗하고 조용하고 질서정연했어요. 사람들은 줄을 서서 기다렸고 바닥은 반짝반짝 빛났고 안내 표지판은 명확했어요. 입국 심사를 받았어요. 빨랐어요. 마닐라에서는 1시간 걸릴 일이 여기서는 15분 만에 끝났어요. 짐을 찾고 공항 밖으로 나갔어요. 회사에서 보낸 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미구엘 씨? 환영합니다. 호텔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차는 공항을 빠져나와 고속도로로 들어갔어요. 창밖을 보니 서울이 보였어요. 높은 빌딩들, 깨끗한 도로들, 반짝이는 불빛들. 마닐라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호텔에 도착해서 체크인하고 방에 들어갔어요. 피곤했지만 너무 흥분돼서 잠이 안 왔어요. 창밖을 봤어요.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정말 아름다웠어요. 와, 이게 한국이구나. 그날 밤, 전 호텔 근처를 산책했어요. 밤 10시인데도 거리는 환했어요. 가게들이 열려 있고 사람들이 걷고 있었어요. 편의점에 들어갔어요. 24시간 운영이라고 써 있었어요. 마닐라에서는 밤에 열린 가게가 거의 없는데 여기서는 모든 게 열려 있었어요. 음료수를 사려고 줄을 섰어요. 제 앞에 2명이 있었어요. 근데 1분도 안 돼서 제 차례가 왔어요. 계산이 정말 빨랐어요. 카드를 댔어요. 3초 만에 결제 완료. 감사합니다 하는 인사와 함께 영수증을 받았어요. 전 편의점을 나서며 생각했어요. 모든 게 빠르네. 정말로. 다음 날부터 본사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지마켓 본사는 강남에 있었어요. 큰 빌딩이었어요. 2주 동안 한국 시스템, 한국 업무 방식, 한국 고객 문화를 배웠어요. 그리고 가장 신기했던 건 물류센터 방문이었어요. 김천에 있는 대형 물류센터를 갔어요. 축구장 30개를 합친 크기였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로봇들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자동으로 물건을 나르고 분류하고 포장하는 로봇들.
이게 다 자동이에요? 안내하는 직원이 웃으며 답했어요. 네, 80%는 자동화됐어요. 사람은 최종 검수와 특수 상황만 처리해요. 와, 대단하다. 이 시스템 덕분에 새벽 배송이 가능해요. 밤새 로봇이 일하거든요. 전 로봇들을 보며 감탄했어요. 이게 한국의 속도를 만드는 거구나. 교육 마지막 날, 김 팀장과 저녁을 먹었어요. 강남의 한 고깃집이었어요. 미구엘 씨, 2주 어땠어요? 정말 좋았어요. 많이 배웠어요. 한국이 왜 빠른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왜 빠른 것 같아요? 시스템이요. 모든 게 시스템화되어 있어요.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이 일하게 만들었어요.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우리는 사람을 빠르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시스템을 빠르게 만들어서 사람이 편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게 차이네요. 필리핀은 사람이 빨리 움직이길 바라는데 한국은 시스템이 빨리 움직이게 만드는 거네요. 정확해요. 그래서 우리는 투자를 많이 해요. 로봇, 자동화, 인공지능. 비싸지만 결국은 사람을 편하게 만들어줘요. 전 고기를 먹으며 물었어요. 팀장님,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요? 한국 사람들은 왜 기다리는 걸 이렇게 싫어해요? 팀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어요. 글쎄요. 문화적인 것도 있고 역사적인 것도 있어요. 한국은 빨리 발전해야 했거든요. 전쟁 후에 너무 가난했으니까. 그래서 빨리빨리 문화가 생긴 거죠. 그럼 이제는 잘 살잖아요. 그래도 여전히 빨리 가나요? 습관이 됐죠. 그리고 경쟁이 치열해서 느리면 뒤처지니까요. 힘들지 않아요? 팀장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힘들죠. 솔직히 가끔은 부러워요. 필리핀처럼 여유롭게 사는 것도. 정말요? 네. 한국은 빠르지만 여유가 없어요. 항상 쫓기는 기분이죠. 필리핀은 느리지만 사람들이 행복해 보여요. 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았거든요. 미구엘 씨, 한 가지 부탁이에요. 네. 필리핀 팀의 여유를 지켜주세요. 빠르게 일하되 필리핀 스타일을 잃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의 강점이에요. 무슨 의미예요? 우리가 분석해봤더니 필리핀 팀 고객 만족도가 한국 팀보다 높더라고요. 이유가 뭘까 봤더니 필리핀 팀은 고객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줘요. 한국 팀은 빨리 끝내려고만 하는데. 아, 속도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가끔은 천천히 가는 것도 필요해요. 미구엘 씨, 당신 덕분에 우리도 그걸 배우고 있어요. 전 가슴이 뭉클했어요. 감사합니다, 팀장님. 아니에요. 우리가 감사하죠. 서로 배우는 거예요. 2주의 출장이 끝나고 전 마닐라로 돌아왔어요. 비행기 안에서 전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한국은 기다림을 줄였어요. 시스템을 만들고 로봇을 만들고 속도를 높였어요. 그 덕분에 사람들은 기다리지 않아도 됐어요. 필리핀은 기다림을 사랑해요. 천천히 가고 서로 이야기하고 함께 웃어요. 그 덕분에 사람들은 따뜻한 관계를 가졌어요. 둘 다 틀리지 않았어요. 둘 다 인간을 위한 시간의 방식이었어요. 전 노트를 꺼내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한국 출장을 다녀왔다. 2주였지만 평생 배울 것을 배운 것 같다. 한국 사람들은 빠르다. 하지만 그 빠름 뒤에는 배려가 있다. 다른 사람을 기다리게 하지 않으려는 마음. 그게 그들을 빠르게 만든 거다. 필리핀 사람들은 느리다. 하지만 그 느림 뒤에는 여유가 있다.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웃으려는 마음. 그게 우리를 따뜻하게 만드는 거다. 어쩌면 세상은 빠르거나 느린 게 아니라 각자의 리듬으로 살아가는 것일지도 모른다. 한국은 한국대로, 필리핀은 필리핀대로. 그리고 우리는 서로에게서 배우는 거다. 나는 이제 안다. 기다림은 낭비가 아니다. 여유도 아니다. 그냥 삶의 한 방식일 뿐이다. 그리고 한국은 그 기다림을 줄여주는 선물을 세상에 주었다. 일기를 다 쓰고 전 창밖을 봤어요. 구름 위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정말 아름다웠어요. 마닐라에 도착했어요. 공항은 여전히 복잡하고 느렸어요. 입국 심사에 1시간, 택시 잡는데 30분, 집까지 3시간. 하지만 전 짜증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미소를 지었어요. 이게 필리핀이구나. 천천히 가도 괜찮은 나라. 집에 도착했어요. 어머니와 동생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형, 한국 어땠어? 안젤로가 달려왔어요. 좋았어. 정말 대단한 나라더라. 부럽다. 나도 가고 싶어. 언젠가 갈 수 있을 거야. 어머니가 음식을 차려놨어요. 필리핀 전통 음식들. 아도보, 시니강 룸피아. 가족들과 함께 밥을 먹으며 전 한국 이야기를 했어요. 로봇 물류센터, 빠른 지하철, 깨끗한 거리, 친절한 사람들. 형, 한국 사람들은 행복해 보였어? 안젤로가 물었어요. 전 잠시 생각했어요. 글쎄, 바빠 보였어. 항상 뭔가를 하고 어디론가 가고. 하지만 행복한지는 모르겠어. 우리는? 우리는 느리지만 함께 있잖아. 이렇게 밥 먹고 이야기하고 웃고. 그게 행복 아닐까? 어머니가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 아들 철이 들었네. 그날 밤, 전 다시 일기를 썼어요. 집에 돌아왔다. 그리고 필리핀이 새롭게 보인다. 느림도 괜찮다는 걸 알았다. 중요한 건 우리가 함께 있는가, 서로를 사랑하는가다. 한국은 우리에게 속도를 가르쳐 줬다. 기다림을 줄이는 방법을, 시스템을 만드는 법을, 효율을 높이는 법을. 그리고 우리는 한국에게 여유를 가르쳐 줄 수 있다. 기다림을 즐기는 방법을, 함께 웃는 법을, 천천히 가도 괜찮다는 것을. 세상은 빠르고 느린 게 아니다. 각자의 리듬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 리듬들이 만나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드는 것이다. 마지막 문장을 쓰고 전 펜을 내려놓았어요. 창밖으로 마닐라의 야경이 보였어요. 불규칙한 불빛들, 시끄러운 거리, 천천히 움직이는 사람들. 하지만 이제 전 알아요. 이것도 아름답다는 걸. 이것도 삶이라는 걸. 이것도 의미가 있다는 걸. 한국의 빠름과 필리핀의 느림. 둘 다 틀리지 않았어요. 둘 다 인간을 위한 방식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두 세계를 이해하는 사람이 됐어요. 빠르게 일할 줄도 알고 천천히 즐길 줄도 아는 사람. 며칠 뒤 팀 회의가 있었어요. 전 한국 출장 이야기를 팀원들에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배운 건 한국의 빠름은 조급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스템이에요. 그들은 사람을 빠르게 하려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빠르게 만들어서 사람이 편하게 하려는 거예요. 마리아가 물었어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해?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하면 돼요. 다만 배울 건 배워야죠. 한국의 효율성, 시스템 사고방식. 하지만 우리의 따뜻함, 여유도 잃으면 안 돼요. 팀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 팀장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미구엘 씨 말이 맞아요. 우리는 서로에게서 배워야 해요. 한국은 속도를, 필리핀은 온기를. 그게 진짜 글로벌 팀이에요. 그날 이후 우리 팀은 조금 달라졌어요. 여전히 빠르게 일했지만 가끔은 멈췄어요. 고객 이야기를 더 들었고 서로 대화도 더 많이 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실적이 더 좋아졌어요. 속도도 빠르고 만족도도 높아졌어요. 몇 달 뒤 전 승진했어요. 필리핀 팀 매니저가 됐어요. 20명의 팀원을 이끌게 됐죠. 김 팀장이 축하 메시지를 보냈어요. 축하해요, 미구엘 매니저님.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팀장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부탁할게요. 필리핀의 따뜻함을 잃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의 힘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의